안녕하십니까. 원주부터통 안정환입니다. 이번에는 호감의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감의 기술은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듣기의 기술, 두 번째 질문의 기술, 세 번째 칭찬의 기술이 있습니다. 자, 듣기의 기술은 우선 왜 호감의 기술인지를 알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듣기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듣기가 왜 호감의 기술일까요? 물음표가 들어가 있죠. 자, 듣기는 상대방의 권위를 높여주는 호감의 방법입니다. 정보가 없는 상대에게 듣는 최고의 호감 방법이기도 하죠. 이거 말하기가 아닌 침묵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내게 원하는 목표를 파악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상대방의 욕망을, 돈이냐, 명예냐, 사랑이냐, 꿈이냐, 상대방의 욕망을 정확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디랭귀지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제스처, 시선, 몸의 반응 등을 갖다가 읽어가지고 상대방의 어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움직임이라는 걸 다 들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의 전문적 지식, 의견, 취향 등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필요한 정보를 다 뽑아낼 수 있는 방법 역시 듣기의 기술인 겁니다. 자, 그럼 듣기의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시선. 처음에는 눈, 다음에는 입술, 강조한 손등 등을 보면서 이게 상대방을 갖다가 천천히 이렇게 시선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을 갖다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듣는 방법은 동조하는 추임새와 내용을 정리하면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액션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을 할 때 이야기를 갖다가 쭉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포인트 정리 및 질문. 상대방이 강조하는 내용과 내가 원하는 내용을 찾아가지고 상대방이 얘기를 했으면 내가 이야기를 정리해서 내가 여기까지 이해하고 있다는 걸 상대방한테 알려주면서 그 다음에 내가 이걸 갖다가 어떻게 바꾼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걸 하면서 정리하면서 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의 기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왜 질문의 기술이 필요한가,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죠. 왜 질문의 기술이 필요할까요?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의 기술이 필요하고요. 모든 협상, 설득, 거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질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궁금한 정보를 파악하고 현대사회에 대한 단절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검색만 하고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질문은 궁금한 정보를 파악하되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상대방을 저항 없이 움직이는 청유라는 게 있죠. 이것 좀 해줄래? 물음표지만 이것 좀 해라는 말이죠. 하지만 상대방한테 거부감 없이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부탁을 하면 조금 더 쉽게 부드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내게 말하고자 하는 질문. 상대방을 봤어요. 근데 상대방이 이거를 꼭 물어보고 싶어 하는 거, 상대방이 잘난 척 하고 싶어 하는 거, 상대방이 뭔가 내세우고 싶은 걸 질문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의도를 가장 정확하게 파는 방법이기도 하죠. 상대방에게서 궁금한 질문,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정리해서 미리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요. 상대방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어요. 상대방이 어떤 특기를 갖고 있어요. 상대방이 어떤 궁금한 것을 내가 갖고 있어. 상대방이 내가 갖고 있다면은 그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할 때 그냥 툭 던지면 안 돼요. 그 상대방한테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다듬고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질문, 청유형 질문, 이것 좀 해줄래? 라고 하는 걸 방법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까요? 처음에는 반드시 긍정의 대답이 나오는 질문을 던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질문하는 게 말을 자르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상대방 이야기의 반응을 파악하면서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건 끝났고요. 이제 칭찬의 기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칭찬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을 칭찬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칭찬해야 하는가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칭찬의 이유는 뭘까요? 왜 칭찬해야 될까요? 공감의 여지나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아까도 공감의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할 시간적이 없을 경우 상대방의 호감을 이끄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모두 칭찬을 받은 상대방의 호감을 갖게 되어 있고요. 칭찬을 통해 상대의 긍정적인 면을 파악하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무엇을 칭찬해야 할까요? 그 사람이 칭찬받고자 하는 부분,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해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뤄놓은 성과 혹은 상대방이 생각지도 못한 뛰어난 면, 이런 걸 해주면 훨씬 더 효과가 큽니다. 그럼 어떻게 칭찬을 해야 될까요? 관심을 가지고 진짜 장점을 찾아가지고 칭찬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야 되고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형태로 칭찬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상 같은 경우는 보너스, 상,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통해 하는 거에 좋고요. 그 외에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형태로 칭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에 따른 칭찬법 잠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남성의 경우 그 사람의 구체적인 업적에 대해 세밀하게 비교해서 칭찬하는 것이 좋고요. 여성의 경우 머리, 귀걸이, 손톱 등 구체적인 미용 노력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급이 낮은 경우 그 사람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칭찬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죠. 자, 칭찬의 설득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을 관찰해서 칭찬거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따른 칭찬법을 사용하고요. 칭찬을 통해 상대방의 호감을 삽니다. 그리고 깊어진 호감을 바탕으로 설득이나 부탁을 하면은 훨씬 더 쉽게 설득이나 부탁이 먹힌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호감의 기술을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정적인 감정의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